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지난 강의 좀 지루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문명이 발생해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은 뭐 저뿐만 아니고 이제 제러드 다이몬드라는 분이 대표적이죠. 총균쇠라는 책을 보면은 저는 진짜 그분 책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기후적인 환경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지리적 조건이 바뀌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잖아요. 제가 만드는 공간이 결국에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 이 공간이 이 모양의 공간이 그게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보고 그거에 반대로 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하면은 다시 건축 공간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이렇게 백앤포스를 계속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문명이 탄생한 시점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보통 기후의 변화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기후변화 얘기 많이 듣죠. 지구온난화다. 사실 지구온난화는 10,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00년 전이죠.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BC 10,000년 이때쯤에. 그 전에 우리 보통 옛날 어렸을 적에 뭐 과학책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선사시대 때 사람들 보면은 항상 엄청 춥고 막 맘모스 입고 막 털옷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사냥하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빙하기 시대 때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 시기가 끝나요. 이제 BC 10,000년쯤에 뭐 BC 9,000년 뭐 이때쯤 막 끝납니다. 점점 지구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수렵 채집의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이동하면서 사냥도 하고 과일도 따먹고 막 열매 따먹고 살았는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데 있죠. 아라비아 반도. 거기가 옛날에 빙하기 때 옛날 시대에는 거의 완전히 밀림 같은 녹지였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니까 거기가 사막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를 찾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게 지리적으로 어디냐 막 추적을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었냐면은 페르시아만에 침수돼 있다 이걸로 결론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해수면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빙하기가 끝나면서 생기는 큰 변화는 뭐가 있냐면은 빙하기가 있을 때는 지구 전체의 지역 간의 온도 차이가 컸대요. 뜨거운 데는 되게 뜨겁고 추운 데는 되게 춥고 그래서 바람이 센 거예요. 온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바람이 세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게 토질이 계속 바람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가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근데 사실은 농사를 짓게 하는 거는 그 표층 몇십 센치밖에 안 돼요. 거기에 유기물이 어떤 마이크로한 어떤 생태계가 그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빙하기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 씻겨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의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 같은 데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 돌담을 막 쌓죠. 현무암으로. 그게 바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사 지으려면 거의 바람이 불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이렇게 돌을 엉기설기 이렇게 쌓아가서 놓고 그 사이로 사실은 바람이 통과는 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막으면은 와류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뒤에. 그러면서 바람이 또 더 세지는 경향이 생겨요. 바람이 적당히 통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난반 이렇게 흩어지게끔. 아주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농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돌을 뿌린대요. 돌을 뿌려야지 돌이 일으키는 그림자 그걸로 물의 증발을 막기도 하고 걔네들이 또 바람의 역할도 줄여주고 그래서 농사를 씨를 뿌린 다음에 돌도 뿌리고 그런대요. 근데 이게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바람이 점점 잦아들면서 빙하가 녹죠. 담수량이 늘어나고 강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퇴적층이 생겨나고 농사짓기 적당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지역, 중동 지역이 대표적으로 건조기후대 거기가 물이 부족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계속 사냥하고 뛰어다니는 숲이 없어지는 거죠. 그 물을 찾아서 강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사람이 집중해서 모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사람이 모이면은 사냥을 통해서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1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해요. 100만 제곱미터, 죄송합니다. 100만 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은 한 사람이 먹고 사는데 500제곱미터의 땅만 필요합니다. 2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같은 면적의 땅에서 사냥하면은 한 명 살 수 있는 땅이 농사를 지으면 2000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인간이 농사를 왜 했느냐?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기후가 바뀌었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걸 구하는 방법은 농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면적의 양에서 더 많은 생량을 소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농업이 언제 처음 시작하냐면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 최초의 문명이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기원전 한 9,500년경에 처음 생겨나요. 그러다 조금 지나서 인도에서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을 하고 이집트가 의외로 인도보다 늦어요. 기원전 5,000년경에 생겨나고 중국은 한 2,500년경, 기원전 2,500년경에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농사는 인간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래요. 최재천 교수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입군개미라고 하는 그런 개미 종자가 있는데 그 개미 종은 그러니까 기원전도 아니죠. 그거는 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한 2,500만 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농사 지은 지 한 10,0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입군개미는 2,500만 년 동안 농사를 먼저 지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냐면 이파리를 뜯어갖고 와서 그걸 잘라가지고 자기 침하고 뭐 배설물이랑 썩나 하여튼 뭐 효소가 해가지고 그걸로 버섯을 키워서 그래서 먹는데요. 엄청나게 사실 그런 걸 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농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거는 농사를 하는 애들이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물론 뭐 농사를 안 짓는 개미들도 개체 수가 크긴 하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체 수가 큰 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랑 인간이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개미도 보면은 사회 내에 계급들이 있잖아요. 여왕개미가 있고 뭐 병정개미가 있나, 뭐또 일하는 개미가 있고 뭐 나눠져 있잖아요. 인간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계급이 막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렵 채집을 시킬 때에는 냉장고도 없잖아요. 사냥을 한 마리, 사슴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얘는 두 분 썩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원시적인 상태의 사회주의 국가인 거죠. 거기는 국가는 아니죠. 하여튼 그런 공산사회가 됐는데 그게 농사를 짓게 되면은 벼나 밀이든 이런 수확한 농작물을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만 지으면은 거기다 보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축적되면서 계급의 차이가 나고 그때부터 전쟁도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을 무조건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재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쓰여지게 되면서 인간과 말이 동맹을 맺으면서 말을 길들인 거죠. 그러면서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공간을 놓고서 충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계층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아까 1강에서 말씀드린 빈둥거리는 사람이 생기고 창의적인 것도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벌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벌 중에 농사 짓는 애들은 없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농사를 통해서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죠. 농사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벌은 공간을 압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날개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통해서 멀리 가서 꽃에 있는 그 꿀을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압축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굳이 농사를 안 짓습니다. 대표적인 게 몽골 제국인 것 같아요. 몽골 민족들은 농사를 안 짓고 유목민족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공간을 압축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약탈을 하러 다니고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고선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를 키워요. 그래서 그 몽골족들 보면은. 그래서 매도 역시 날개를 갖고 있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간을 압축하는 쪽에 그런 문화가 있고 하나는 같은 공간 안에서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공간을 변형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농사가 그 두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재미난 거는 우리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 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요. 컴퓨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PC 건물 이런 컴퓨터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 우리 건전지 직렬로 연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쪽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쭉 연결하는 거. 직렬로 연결하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병렬로 연결하면은 슈퍼컴퓨터의 기능을 가져요. 연산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래서 그 우주인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안테나를 갖고서 정보를 이렇게 해서 슈퍼컴퓨터를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PC를 인터넷으로 내가 안 쓸 때는 거기다 기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컴퓨터들을, PC들을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슈퍼컴퓨터의 기능을 가져서 연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뇌가 사실은 엄청난 그 지능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뇌 신경이 병렬로 막 이런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생각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렵채집에서 몇십 명씩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던 애들이 갑자기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르크 같은 경우가 한 6제곱킬로미터, 되게 좁은 공간인데 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5만 명 정도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뇌들끼리 병렬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냅스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계급도 더 나눠지게 되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요소들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림이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요소였어요. 그래서 그 알타미라 동굴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을 표현하기 더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문자가 없었으니까.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뇌끼리를 어떻게 보면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동시대 사람들끼리. 근데 언어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계시는 이런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연결이 되죠, 뇌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문자예요.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결국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뇌를 인터커넥트를 시키는 수단이다,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발달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의 지적 능력이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최초의 문자는 어떤 거였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쐐기 문자였었어요. 근데 쐐기 문자는 얘네들은 사실은 그냥 처음에는 그거였대요. 곡물의 양을 이렇게 기록하는 가계부 장부 같은 거였어요. 내가 지금 뭐 밀가루 10포대를 갖고 있고 세금으로 저놈이 몇 포대를 냈고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세금 징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국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요소는 문자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만든 이집트도 문자가 있죠. 중국도 문자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도 문자가 있고. 문자가 없으면은 제국이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세금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문자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게 점점 단어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리스 시대 때 보면은 문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도 만들어지고 점점 언어가 발달하고 문자가 발달을 할수록 사실은 뭐 건축의 힘은 점점 약해지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딴 얘기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고 뭐 왕족, 귀족, 종교인, 군인, 상가, 농부 이런 식으로 계급들도 막 나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종교도 만들어지게 되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집단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게 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쓴 얘기잖아요.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들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공통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통의 이야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림도 사용하고 그다음 문자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쓰죠. 특히 그중에 약간 옆길로 빠지면은 문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세금 징수의 기능도 하지만은 문자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의 이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들을 보시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또 불교도 있어요. 근데 이 세계 어떻게 보면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기다 뭐 유교까지 하면은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먼 거리를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건축까지 합쳐지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은 농업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뇌끼리 언어와 문자로 서로 인터커넥트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문명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우르크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 얘네들은 항상 보면은 가운데 신전이 있고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집단을 이루고 서로 경쟁도 하고 하면서 점점 발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축적으로 한번 이런 호기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문명은 꼭 메소포타미아에서 맨 처음 만들어졌을까? 또 재미난 거는 그거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수메르 문명이 그거보다 500년 정도 지나서 이집트에서 처음 또 만들어지잖아요. 초기 문명. 그러니까 저는 벤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역사책 보면은 진짜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약간 급동아시아인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해서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보다 머리가 나쁜가? 약간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생각은 이게 지리적 요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명이 발생을 하려면은 최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항상 문명 발생이 되려면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조건이 돼야 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전염병이 없어야 돼요. 전염병이 보이면 우리 지금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다 흩어지잖아요. 모이면 다 죽어요. 전염병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이 도시가 형성되고 그래야지만이 문명이 발생합니다. 근데 전염병이 제일 강한 조건이 어디냐? 건조기후대예요. 박테리아성 전염병이든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든 건조해서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 전염병이 제일 강합니다. MIT에서 연구를 했는데 전염병이 전파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땅에 지표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탁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발포 현상이 생기면서 그게 옆으로 퍼진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바이러스의 전파도 빠를 뿐더러 박테리아의 증식에도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예전에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돌 때를 보면은 항상 우물가 옆에서 먼저 발생을 해요. 역설적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기후대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살 텐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이 두 지역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강이 남북으로 흐릅니다. 나일강도 남북으로 흐르고요.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그 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두 가지 강이 다 남북으로 흘러요. 그 얘기는 뭐냐? 강의 상류와 하류가 기후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류에서 비가 막 내린 다음에 그 물이 쭉 흘러서 남쪽 하구로 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상수도 시스템처럼 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건조해. 전염병도 없고 거기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관계수로만 뚫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건조기후대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야, 농사는 아까 제가 기원전 9000년경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메르 지역에서 도대체 왜 도시는 기원전 3500년이 돼서야 만들어졌느냐? 거의 5500년 걸렸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기후변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해수면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8,000년에서부터 기원전 5,000년 사이에 한 13,0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해수면이 120m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120m가 지금 만약에 상승 지금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물에 잠긴다고 봐야 돼요. 서울의 해발 고도가 38m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40m만 올라가면 서울은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120m가 올라갔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어디에 사냐면요. 여러분 산에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계단식으로 땅을 만들죠. 농사는 평지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할 때는 산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 점점 기울기가 낮은 땅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낮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면은 올라갈수록 점점 가팔라지고 힘들어지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평평해져요, 기울기가. 농사를 지으면 사람들은 점점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요. 구릉지대에 있다가 점점 강가나 해안가로 옵니다. 근데 그때 해발 고도가 낮은 데로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해수면이 상승을 해. 그럼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겠죠? 거기서 좀 마을을 만들었는데 해수면이 또 상승을 해. 그럼 또 잠기고 또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강에서 그 에덴 동산이
물에 잠겼다 이런 얘기 제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물에 잠긴 이유는 해수면 상승해서 그런 거예요. 그 되게 재밌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이 거기 페르시아만 안에 있었는데 분지 지역에 거기 날씨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따먹고 살았어요. 해수면이 그러니까 건조기후대가 되면서 점점 열매를 따먹을 나무도 말라 죽고 그러고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페르시아만을 이렇게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되게 좁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댐처럼 막고 있다가 해수면이 상승하다가 그게 갑자기 뚝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침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게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한 번은 다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 그 일화가 그 창세기에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은 40일 밤낮 비가 내리고 그리고 우물이 터져서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땅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하수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역류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중국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 어느 나라 문명을 가든지 간에 홍수설화가 꼭 있어요. 문명이 있다가 홍수를 한번 싹 갈아엎은 그런 스토리가 딱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해수면 상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돼서 계속 침수되니까 계속해서 그러다가 기원전 5000년경에 해수면 상승이 멈추고 그러고 나서 한 1500년 정도 사람이 모여 살면서 그때쯤에 기원전 3500년경에 우르크라는 도시가 한 인구 5000명 정도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요. 맨날 재미나 나만 재밌어. 근데 재미난 거는 같은 시대에 이렇게 농사를 막 지어서 문명이 막 발생을 하는데요.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500년쯤 돼서 한 기원전 한 500년에서 350년 사이 요때쯤에 집중적으로 거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게 연도는 제가 프롬프트를 준비를 안 했네요.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되게 특이해요. 진짜 보면은 소크라테스, 뭐 피타고라스, 그다음에 유클리드도 마찬가지고요. 동쪽, 이 서쪽에서는 공자, 노자, 그다음에 석가모니 다 비슷한 시기예요. 제가 얼핏 보니까 석가모니하고 플라톤인가 소크라테스인가 누구는 거의 그 아버지 아들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3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진짜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근데 특이하잖아요.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왜 이 동쪽과 서쪽이 비슷한 시기에 그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오는가? 이거를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쟁이 많아서 그랬다. 제가 아까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농업 경제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농업 경제가 되면은 누가 장땡이냐 하면은 영토 넓은 놈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뺏어야 돼요. 땅 따먹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말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전쟁 기술이 좀 발달해요. 뭐 마차 이런 것들, 기마병. 그래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한 16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400년 사이가 전국 시대라고 해요. 춘추 시대 뭐 이렇게 그때 춘추 전국 시대라고 우리 다 배웠죠.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전쟁 무기도 막 발달하는 거예요. 석기 시대보다 더 날카롭고 바퀴 달린 전차가 나옵니다. 전쟁 무기로 지금으로 치면 탱크가 개발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초로 바퀴 달린 전차가 만들어진 거는 기원전 2000년경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발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기원전 1700년에 서쪽으로 전파가 되고 중국에는 기원전 한 1200년경쯤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쇠라는 전쟁 무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차가 발명이 되고 이러면서 전쟁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벌하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이 기원전 499년부터 455년까지 사이에서 막 일어나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유명하죠.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죠.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플라톤은 이 전쟁 중에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 중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 갈등하고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급도 어느 정도 나눠져 있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후 세계는 도대체 뭘까 이런 걸 고민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쯤에서 그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음 얘기는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